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팁은 없었다. 네, 오늘도 완판 면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영상이 늘어갈수록 우리 취준생분들의 고민을 제가 하나하나 타파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참 취직을 준비하다 보면은 참 진짜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모범 답안이라고 다 찾아보면은 나중에 면접관들 앞에서는 얘도 쟤도 나도 다 똑같은 말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자 하는 그 질문도 많은 분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고민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남이 보는 나, 남은 당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라고 요즘 면접에 진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질문이죠. 이게 보통 이제 인성 면접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가면은 갑자기 면접관이 그래서 남은 자네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은 자네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대답을 그러면 해야 될까요? 자, 제가 먼저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평가해 보세요. 면접관이 됐다 생각하고. 자, 저는 책임감이 강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희생정신이 남달라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다 도맡아 하면서도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니면 저는요 남들이 볼 때 진짜 남을 다 보듬을 줄 아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뭐 등등등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이 질문 듣고 괜찮으세요? 좀 오글거리거나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저번에 저렇게 대답했어 하고 얼굴 가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앞에 있는 PD분은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고개 절레절레. 그쵸? 여러분, 나는 내 딴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분들이 되게 괜찮은 인재가 왔는걸 하고 인정할 것 같아서 책임감, 희생정신, 성실, 근면 이런 거 위주로 대답을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머 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쟤 진짜 맞아? 오히려 의심을 하거나 저 뻔한 대답 진짜 저런 대답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아예 그 대답에 대해서 그냥 무시를 해버리든지 등등등 여러분 이런 대답으로 접근하는 건 지금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권하지 않는 답입니다. 근데 왜 남들은 다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왜냐면 그 질문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평가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어떤 게 즉각적으로 생각이 납니까? 뭔가 나의 인성에 대해서 나의 뭐 성실, 근면, 책임감, 희생정신 이런 면에 대해서 어필해야 될 것 같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즉각적으로 와서 그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면접관들도 그냥 물어볼 때 그래 다른 사람은 자네를 보고 뭐라고 평가하느냐 물어볼 때 그들도 머릿속에 돌고 있는 생각은 그런 감성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막상 자기들이 들어봤더니 어머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머 이거 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듣는 평가는 남들한테 4차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앞에서 바로 인정을 하시는데 하지만 제가 면접 가서 면접관 분들이 나한테 다른 사람은 자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저 4차원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책임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 뭐 맡은 일을 한 번도 제대로 끝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면접관들 앞에서 저는 조금 하다가 실증 나면 바로 때려치는데요?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책임감이 있다고 내 입으로 얘기를 한들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고 해서 그걸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저찌 그런 인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으로 대답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세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아까 여러분도 직접 판단하셨겠지만 제가 제 입으로 제 칭찬을 한다.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실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거는 남과 다른 길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가느냐? 전혀 감성적인 면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이 질문에 아예 접근을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만 답을 하세요.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건 업적 파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면접관들이 딱 들었을 때 쟤는 저러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답들을 이성적인 답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남들이 저를 평가할 때 이제 뭐 아까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사찬 이런 거 말고 좋은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한 3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말이 되게 밝은 에너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유튜브 채널을 이거 말고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댓글 중에 한 60, 70%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뭔가 제가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되게 기분을 좋게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밝은 에너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측면일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제안한다? 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댓글을 보면은 그건 뭐 제가 지어낼 수도 없는 건데 거기서 60, 70%의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되게 밝은 에너지 줘서 고맙다. 이 힘든 시기에 기분 좋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한다면 여러분 누구와 어울리더라도 이 힘든 직장 생활에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짧게 끝내버리면 이 답에 대한 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라고 했을 때 답을 어떻게 되냐? 자,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90점으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이쯤 들으면 쟤 재수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요 100점이라는 점수가 존재하는데 95점 싫더라고요. 더 할 수 있었는데 92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높은 점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더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표라는 게 있습니다. 재수없다고 떠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신 있게 들이밀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성적으로 어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에게 부합되는 예를 지금 들면서 여러분한테 감을 잡아주는 건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치화된 게 있으면 그거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자,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점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라 했으니 우리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제시하는 목표가 있을 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돼 있고 제 성향은 여태까지 살면서 그랬으니까 남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이 보는 이 모습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여기다 대고 면접관님들이 태클을 달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걸 제시하기 때문에. 자, 3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들 수 있는 예를 하나 들면서 이 편은 마무리를 할 텐데, 자, 3번째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여행할 때 제일 행복해 보인다. 네, 그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그거 감성적이잖아요. 아까는 이성적으로 하더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여행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건 SNS 사진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큰 점이 되지 않아요. 저는 여행 관련해서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여행 관련해서 아까 말한 그 유튜브 채널 똘란TV인데 그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고 여행 관련해서 책을 쓰려고 책을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써놓은 상태고 등등등 이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게 되게 많아요. 팟캐스트 했다고 유튜브 했다고 행복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면접관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얘기할 때 표정, 여행을 얘기할 때 그 정말 다양한 경험에서 나오는 진짜 그 행복함이 묻어나오는 진짜 팟캐스트 유튜브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거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왜 예를 들어줬냐면 제 자랑하려고 든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쯤 아시죠? 이렇게 감을 잡아서 내가 어떤 특징, 남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의 정말 두드러지는 특징을 한 가지만 뽑아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만 딱 제안을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이 회사에 들어와서 그 평가받는 점, 남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 요거 뛰어나요 라고 하는 이 점은 여러분의 회사에, 귀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이 뭔가 호감도도 업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되고 여러분은 당차고 정말 쟤랑 같이 일하면은 뭔가 회사의 분위기도 회사의 업적도 좋아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면접관님들한테 할 수 있게 여러분은 답을 꾸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점을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아까처럼 될 수가 있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질문을 받는다는 건 되게 소중한 기회잖아요. 우리 면접 갔을 때 되게 속상한 기회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 거기 남들이랑 같이 다 서 있는데 다들 다 면접인데 아니 저 아이는 질문을 7개나 받고 나는 질문을 2개밖에 안 받았어.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한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을 기회로 가져오면 돼요. 그 누가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물어봤는데 얘가 막 구체적으로 뭔가 증거를 막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평가받고요. 이래서 기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거든요. 이렇게 대답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을 깨고 털을 찔러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든지 기회로 삼아서 꼭 취뽀하시라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쌓으면서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점을 진짜 마구마구 아낌없이 100% 이상으로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읍수하는 건 아니지만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항상 주시고요. 홍보해 주시고, 홍보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위의 친구들이랑 다 같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서 정보 빨리빨리 얻어가는 취준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쯤에서 물러갈까 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볼 때까지 열심히 취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